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벌써 43번째 시간입니다. 2023년도 다 저물었습니다. 2024년에는 새로운 희망과 큰 꿈으로 복록을 누리기를 빕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수필가는 황선유 수필가입니다. 위신문학회 회원이고 진주여고를 졸업했으며 2011년 수필가 비평에 등단했습니다. 제15회 황이순문학상, 제13회 부산 수필가 문학대상을 받았습니다. 수필집 전입을 다듬다, 은은한 것들의 습작, 매별 등이 있습니다. 이분의 수필 다시 소녀를 읽겠습니다. 소녀 같은 순수한 언어로 품을 썼습니다. 전편은 줄이고 뒷부분을 읽겠습니다. 다시 소녀, 황선유. 올해도 곽꽃이 피었습니다. 꽃밭 가득 예쁘게 피었습니다. 누나는 곽꽃을 좋아했지요. 꽃이 피면 꽃밭에서 아주 살았죠. 곽꽃 예쁜 꽃을 들여다보면 꽃 속에 누나 얼굴 떠오릅니다. 시집간 지 3년 소식이 없는 누나가 가을이면 더 생각나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군용 지프를 타고 전쟁 때 미사일 기지가 있었다는 소상 꼭대기에 올라가 군인들 앞에서 이 노래 곽꽃을 불렀다. 저기 여든의 선배처럼 손을 맞잡고 무릎을 까딱거리며 때때로 혼자 이 노래를 부르며 곽꽃 닮은 소녀였을 내 모습을 그리곤 한다. 노랫말에 이입되어 눈물을 흘린 적도 있다. 40년이나 지난 이야기다. 결혼 후 직장과 시집살이에 몇 달 동안 친정 나들이는커녕 친정 부치도 만나지 못했다. 당시 영유아 예방접종을 담당하는 육아상담실이 내 근무지였는데 한창 상담 중에 전화를 받았다. 오빠다. 부산에 볼일 보러 온 김에 전화했다. 잘 살고 있제? 수화기 너머 큰오빠의 목소리였다. 나는 수화기를 든 채 그야말로 꺼이꺼이 통곡하고 말았다. 테이블 건너의 젊은 여자가 놀라 밖으로 나가고 직원들이 달려왔을 때 이미 전화기는 꺼져 있고, 참 곽꽃은 시골집 꽃밭에 지천으로 피던 꽃인데 요즘은 꽃보기가 영 드물다. 아무렇든지 지금 내 앞의 그이들에게 봄풀레 향긋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다. 여러 번 잘 헹군 옷에서만 난다는 청신한 새물레라면 그만이었다. 오직 나의 소녀는 밉지 않을 것, 그리하여 흐뭇할 것. 가만 둘러보면 주위에 그런 소녀들이 참 많다. 아파트 목욕탕에서 자주 만나는 그이가 얼마간 안 보이더니 그동안 얼굴이 더러워서 피부과에 다녔단다. 딸이 자꾸 뭔 소리를 해서 내 얼굴이 아니라 지 얼굴이 부끄러울까봐 그 말을 할 때 영락없는 소녀봄이다. 오늘도 MC연의 차림, 표정, 목소리가 소녀처럼 사랑스럽다. 여든이 넘는 시인은 명문여고와 명문대학을 나온 인테리어 할머니다. 그런 그이와 함께 10수년 문학계 동인으로 있는 동안 누굴 나무라거나 하다못해 군담이라도 하는 걸 들은 적이 없다. MC인에게는 남의 좋은 것만 골라보는 DNA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다. 시 선생은 여든 또래인 Y 선생의 건강이 자꾸 애가 쓰인다. 아프지 말아요. 그 말을 할 때는 안을 듯 Y 선생의 허리에 팔을 두른다. 어이 그릇이나 짓궂게 눌러도 개의치 않는다. 도무지 밉지 않은 시 선생 때문에 수필 수업 내내 흐뭇하다. 교회 휴게실에서 만난 그이는 머리 염색 시기를 한참이나 놓친 티가 펴났다. 아들이 대학 갔다면서요?
나를 반기는 인사에 어떤 말로 답을 하나 잠시 머뭇거리자 옆에 있던 이가 대신 말한다. 대학 간 지가 언젠데요. 그날 휴게실을 나오면서 나는 좀 슬펐다. 이미 10여 년 전에 지금과 똑같은 말을 덕담으로 해주셨건만 그 일을 맨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렸다. 진주 목걸이를 한 고운 목을 기억한다. 아, 세월이 굳게 흘렀구나. 아무래도 다시 소녀 같다는 말을 못해드려 송구스럽다. 제 이야기는 금요일 저녁 8시부터 30분간 남해 FM 91.9MHz 앱과 유튜브,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블로그 소리울의 꿈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슬람 사원으로 갑니다. 북인도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박물관 대신 모하메드의 머리카락이 있다는 모스크를 구경시켜 준다고 합니다. 1시간 달 호수를 유람하며 가야 했습니다. 길다란 곤드라를 타고 가는 주변 풍광은 과연 지상 낙원입니다. 후두둑 물 위를 가르며 나르는 물오리때 퐁당퐁당 머리를 들이밀었다 냈다 장난하는 새끼오리, 하늘을 나는 독수리, 호수에 낚시를 들이운 채 세월을 낚는 강태공들, 물장구 치는 아이들, 호수 위에 둔덕에서 가꾸는 오이랑 호박 따위를 따는 아낙네, 물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는 연꽃은 낮이라 활짝 펴 초록색 넓은 연잎 속에 살짝 얼굴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 모든 풍광을 보며 사원이 있는 곳에 내리니 무수히 달라붙는 하루살이 때 돼지고기를 걸어 놓은 가게가 보이고 밀가루 자루를 쌓아 놓은 곳, 붕어빵 같은 과자를 구워 쌓아 놓은 가게가 즐비하게 서 있습니다. 정원에는 커다란 프라타나스가 댕강댕강 전지를 하여 난쟁이처럼 짤달막한데 그래도 묘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스크 마당으로 확승기로 울려 퍼지는 아잔 가락과 기도를 부추기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오라 오라 기도하러 오라. 알라는 유일하다. 기도는 잠보다 유익하다. 이런 따위일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기도 공간이 다르니 이곳에서는 아예 여자는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고 사진도 찍지 못했지만 몇 사람은 모하메드의 머리카락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불평했지만 무슬림들이 여자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여자와 남자의 기도 공간이 다르다 하니 그런가 보다 이해해야 했습니다. 하우스보트의 밤입니다. 밤에 다시 호수에 떴습니다. 지난밤 도착하기에 바빠 야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징이란 우리의 숙소는 어둡고 칙칙했고 냄새도 쾌쾌했습니다. 잠시도 방 안에 들어있기 싫었습니다. 저녁 후 다른 사람들은 방에 들어갔는데 400루피를 주고 보트를 흥정하여 현지 가이드 텐진을 데리고 달 호수를 건너 시내로 나갔습니다. 이슬람 지역이라 술도 안 팔고 배를 타고 나가니 과일 장수가 보트 근처로 다가와 망고도 사고 멀리 산 꼭대기 요새의 은은한 불빛도 구경했습니다. 운이 나쁘면 늘 저 멀리 있는 게 어디입니까? 이곳은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여행사의 횡포임을 잘 압니다. 모르니 어쩌겠습니까? 일행들과 떨어져 나갈 수 없었으니 보고 싶어도 잠들 수밖에. 돌아와 베란다에서 하우스보이가 살짝 갖다주는 맥주를 사서 한 잔씩 마시고 늦은 밤에야 방에 들어갔습니다. 불을 켜자 바퀴벌레 2마리가 베개 밑에서 기어 나옵니다. 망고를 닦아서 깎으려고 주방에 들어갔더니 아이고 맙시사.
그냥 구역질 나려고 합니다. 싱크대의 지저분함, 구역질을 참으며 망고를 겨우 깎아서 통에 담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살살 배부터 아파왔습니다. 몸을 눕히기 싫은 하우스보트 그 눅눅함이라니. 낮입니다. 점심 샤나망 지역으로 왔습니다. 많은 차들이 멈추고 있었습니다. 정말 빼어난 경치라는 말은 이곳을 두고 한 말일 것 같습니다. 간밤의 눅눅함 같은 건 다 잊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뚝 솟은 히말라야의 설산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는 곳, 말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다람살라에서 만났던 개인 여행가는 이곳 소나마르그에서 말을 타며 며칠 묵을 예정이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시골로 갈수록 호텔이라도 음식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햇반, 인스턴트 미역국, 삼천포 죽방 멸치는 인기입니다. 여유 있게 가져왔기로 계속 나눌 수가 있어서 기뻤습니다. 점심 후 호텔 뒤쪽으로 나와 리사와 사는 이야기를 나눕니다. 누구나 현재 삶의 숙제는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너절한 빨래를 걸어둔 것 같은 펄럭이는 애환이 가득 담긴 이야기들, 때로는 햇살 맑은 마당에 눈부시게 빛나는 하얀색 레이스 같은 해맑은 이야기도 걸려 있었으리라. 살다 보면 너절함도 부끄러움도 모두 바래어져 저 멀리 설산을 보는 것처럼 한 발자국 건너서 멀리 바라보며 참 아름다웠다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이맘때쯤 되면 서맛 시장은 노란색 스파프 같은 까닭을 선물로 목에 걸어줍니다. 티벳에서 가는 곳마다 이 까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인조견으로 만든 천인데 그들은 장미꽃 다발을 주는 것처럼 환영의 인사라고 합니다. 세계의 어디나 이젠 한국 옷을 입은 사람이 더러 눈에 띕니다. 그들은 그 옷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낮춰보면 국산품이 자존심을 지금은 찾았을 때 먼 하늘 구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드라스 지역에서 차를 마시며 이 지역은 겨울 기온이 남극을 빼고는 아마도 최고로 낮다는 곳입니다. 솜이라는 식물을 처음 봅니다. 후식으로 씹어 먹으면 달콤한 맛이 입에 남는 초록색 풀씨 같은 것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는 식당 입구에 접시에 담아두고 한 입씩 퍼먹고 나가라고 합니다. 처음 본 씨앗인데 현지인과 같이 해보려니 입에 영 맞지 않습니다. 게다가 뱃속이 안 좋은 게 그곳의 차 때문이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차에 늘 우유 같은 걸 쳐주는 게 문제입니다. 웬만하면 사향이든 소압은 한두 알로 거뜬해지고 오대리가 준 이뇨제라 하는 약을 안 먹고도 고산증을 이길 수 있는 특효약인데도 그 약이 잘 안 듣는 게 이곳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차 때문이라는 걸 알고는 조심합니다. 기사 사딕이 배가 아프다기에 소합은 하나를 주었더니 1시간 후에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바깥을 일렁이다가 하룻밤 호텔비가 10,000원도 안 된다는 것, 이 시골에는 상한 애플 망고만 판다는 것, 아직도 모카씨를 손으로 빼어내고 있는 무공해 지역이라는 것, 인도의 풍물 몇철 사진에 담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3530고지) 조지 고개를 향하여. 숨이 막히게 아름다운 경치, 사람들이 지상 낙원이라 말하는 달 호수의 스리나가르는 사실 스리나가리였고
아마도 스리나가르에서 카르길로 향하는 그 길목일 것 같지 않습니까? 빙하 녹은 물은 폭포가 되어 쏟아져 내리고 뜨거운 날씨에도 아직 눈이 녹고 있는 6월 중순, 낮달은 푸른 하늘에 수줍은 듯 걸려 있습니다. 구름은 너풀대며 높은 봉우리를 넘지 못하고 머뭅니다. 어이할거나 아직도 무거운 그 무엇이 누르고 있는 듯하여 이렇게 낙원인 것 같은 경치에 무색하기만 합니다.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도로공사도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길에 차를 세우고 들어 사진도 찍으며 갑니다. 가르길의 밤이 왔습니다. 드디어 길을 떠난 지 12시간 만에 가르길의 호텔 디조빌라에 도착했습니다. 데모 때문에 트래픽이 있었고 아침 점심을 먹은 시간을 감안하면 9시간만이라고 16시간이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던지 모릅니다. 매연 먼지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16시간 아닌 게 어딥니까? 게다가 일찍 출발했으므로 해 떨어지기 전에 닿은 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황 여사는 고산증 증세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소합은 2알을 드렸습니다. 검정 안 된 약이니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잘 먹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아마도 스리나가르에서 시계를 두고 왔다가 그걸 찾아오느라고 조금 지체한 일 때문에 일행들에게 일정에 차질을 준 일이 부담이 된 때문에 그런 병도 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래픽 때문에 그 일이 별로 영향을 주지도 않은 겁니다. 여행지에서는 자주 있는 일, 누구나 실수는 있게 마련인데 어떤 현상에서 얼마나 참느냐가 사람의 덕과 품위가 매겨지기도 한답니다. 기사 사딕의 집은 가르길이라고 합니다. 그는 호텔에서 안 자고 집으로 간다고 합니다. 집에 갈 때 식구들 선물이라도 사가라고 리사도 나도 약간의 팁을 주었습니다. 번글거리며 얼마나 좋아하든지 단체로 주기로 한 팁 때문에 일행들이 신경 쓰였지만 경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건 어디까지나 인정의 소치이니 사실 별로 걸릴 건 없었습니다. 시내의 호텔에서는 물 흐르는 소리가 콸콸 나고 호텔의 불은 깜빡깜빡 왔다가 안 왔다가 배터리 충전에 모두들 신경이 쓰입니다. 간단한 샤워만 할 수 있는 집, 그나마 가르길에서 제일 좋은 호텔이라고 합니다. 아직도 무슬림 지역인 이곳에서 라다키 청년 텐지는 또 맥주를 구해 주었습니다. 기적처럼 만난 이 선배님도 합류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리사 방 식구 둘, 우리 부부, 그리고 명상가 김 선생님과 선배님, 6명이 주제도 없는 이야기를 쏟아내었습니다. 영원히 다시 오지는 못하는 북인도의 작은 마을 가르길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물백 짬파 미르고살 바에불 앞에서 복통 때문에 저녁 아침을 그냥 굶고 산책도 한번 못 해본 채 가르기를 떠납니다. 나의 여행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할 수 없는 일. 떠나는 집차 안에서 남편은 자기가 내게 준 카메라를 내가 잘 사용할 줄 모른다고 화를 있는 대로 내었습니다. 사실은 간밤에 내가 찍은 사진을 삭제한다고 남편이 가져가 만졌던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늘 만지던 카메라도 아닌데 다시 가르쳐주면 될 걸 가지고 리산에 오빠도 있는 앞에서 바보 취급하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서러웠습니다. 이럴 때 앞뒤 생각도 않고 카메라를 내동댕이 치든지 한바탕 싸움질을 할 용기가 내게는 늘 없습니다. 더구나 나는 계속 배앓이를 한 환자인데
유치한 어리광 같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연민 같은 것이 나를 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노력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시간임을 그가 왜 모르는가. 새삼스레 부부로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절감합니다. 그렇게 모지게 소리친 게 얼마지 않아 그는 언제 그랬다는 듯이 이 라마유로 가는 길의 아름다움에 대해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꼭 다시 오겠다면서 구체적 일정까지 혼자서 짜고 야단입니다. 라마유르 열차 알치로 가는 길은 더더욱 아름다웠지만 한동안 감정을 정리하는데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린 사람들 앞에서 참으로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얼른 감정이 수습되지 않아 마음은 벌집 쑤신 것 같이 복잡했습니다. 뱃속이 불편한 것이 나를 조금 위로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좀 괴로워서 말을 않고 있는 거라고 알고 있기를 바라면서 참자. 이 경이로운 경치를 두고 내 벌받지. 남편 덕분에 세상 구경 잘 한다고 남들은 부러워하는데 무엇보다 내 무거운 표정을 힘들어하고 있는 리사네 가족들을 위해 마음이 쉬 바뀌지 않았지만 나이가 나를 철들게 했습니다. 물백이란 작은 마을은 현지 여행사 서밋의 사장집이 있다고 합니다. 미인 부인을 일행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했다는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를테면 개천에서 용이 난 셈입니다. 젊어 성공한 사업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는 활달했고 참 친절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거대한 마이의 불상이 있는 곳인데 짬파란 말은 불상을 뜻하고 곰파는 사원을 뜻합니다. 마의 불상이 부조된 바위를 안에 넣고 밖에는 담장을 쳐 두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는 마니차를 돌리는 작은 집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마의 불상은 우리나라 은진미륵 불상처럼 자애로운 표정, 인자한 웃음이 흐릅니다. 멀리서 보면 거대한 부조물의 마의 불상이 나무에 가려 살짝 신비로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불교 신자 아니라도 그 거룩한 모습에 압도당하는 느낌입니다. 큰바의 얼굴처럼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인자함을 가르칠 것 같은 참으로 온화한 표정입니다. 이 마의 불상은 라닥 지방의 불상과는 다른 초기 불교 아쇼카 이후 찬드라 굽타 때의 불상 모습이 아닐까 추정한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가 성할 때 인도인들은 인도 전역에 걸쳐 불탑과 마의불을 만들어 사람들의 신심을 고취시켰습니다. 8세기에서 13세기 사이에 티벳에 당나라 불교가 들어오고 인도 불교와 합하여 라닥 지역과 티벳 지역의 새로운 형태로 불교가 발전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라다키들은 티베트인의 조상인데도 중국의 탄압을 우려한 나머지 티벳으로 가지 않고 인도에 남아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불백부터가 사실은 라닥 지역, 즉 불교를 믿는 지역입니다. 남깔라 뷰 코너에서 남깔라는 하늘에 닿은 탑이라는 뜻인데 3760고지입니다. 예외 없이 룽따가 펄럭이고 망국기 날듯 타르초가 바람에 나부깁니다. 거센 바람이 우리의 염원을 하늘에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가난하지만 해맑은 영혼들의 바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소년 하나가 타르초 옆에 때 묻은 얼굴로 서 있습니다. 지전 한 잎을 손에 쥐어주며 돌아서려는데 왜 까닭 없는 눈물이 맴도는 것일까요? 고지 포틀라로 왔습니다. 4149m 고지입니다. 티벳의 남초 호수에서처럼 어지러운 증세에 가벼운 고산증을 느낍니다. 고개를 숙여 돌멩이 하나도 줍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다들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리사도 그녀의 오빠도 미리 마셔둔 물과 떠날 때 준 소화본 한두 알로
그더니 정세를 이겨내고 있는 것이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사방으로 보이는 경치는 끝도 없이 황량한 속에서도 군데군데 푸른 나무와 색색의 꽃이 피는 걸 보면 생명처럼 흐르는 물줄기가 어디로든 통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어디로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렵다 한들 어떻게든 살아갈 어느 한 군데쯤의 생명의 길이 튀어 있을 터였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그 어딘가에 있을 길을 찾지 않겠습니까? 삶의 꽃을 피우고 향기가 나게 할, 어쩌면 우람한 가지로도 버티고 설, 사진 찍을 게 많은지 남편이 오래오래 지체하는 바람에 우리 차만 한참 뒤처졌지만 리사도 오빠도 기다려주는 마음이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답답하긴 참 많이도 답답했을 터인데 말입니다. 리끼르에서 오후 6시 30분 아직도 밝은 시각에 꽃다발을 든 작은 라다키 소녀의 환영을 받으며 잠무에서 스리나가르, 스리나가르에서 카르길, 카르길에서 라마유르, 알치까지 집차를 돌아온 사딕과 작별합니다. 그는 카르길 사람, 기분 좋은 서비스로 사흘이 편안했었습니다. 리끼르 주변 풍광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개울을 건너며 울퉁불퉁 좁고 험한 길을 비집고 들어온 길에 보랏빛 꽃이 자욱히 피었지만 쓰지 않았던 방들에는 이상한 악취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룻밤이니 참자. 가져간 향수를 거의 다 뿌리고 베개머리에 더 많이 뿌리고 랩 치마를 깔고 호텔에서 주는 시트는 발밑만 가리고 자기로 합니다. 배탈 때문에 온 하루를 다 굶었기에 인스턴트 미역국 하나를 먹는다고 호텔에 끓여물을 시켰더니 3번이나 부탁해도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최선을 다해 수제비도 준비하고 공갈빵 같은 특별한 빵도 준비했구만. 워낙 열악한 환경의 장소인 걸 나그네는 그냥 참아내야만 합니다. 밤내 뒤척이다가 불이 나가버린 밤에 촛불을 켜고 가져간 손전지를 켜고 남편은 사진을, 나는 지나온 길을 정리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김효건 작시 작곡 눈입니다. 조그만 산길에 흰눈이 곱게 쌓이면 내 작은 발자국을 영원히 남기고 싶소. 저 멀리 숲 사이로 내 마음 달려나가 겨울새 보이지 않고 흰 여운만 남아있다오. 눈 감고 들어보리라 끝없는 님의 노래여. 나 어느새 흰눈 되어 산길을 걸어간다오. 김금희 노래로 듣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